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장이 많이 무너져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일단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특별히 또 비트코인이 하락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도 소프트웨어의 대붕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요 사건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아시고 나서 그다음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붕괴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특별히 IGF 있죠. 자, 소프트웨어 ETF입니다. 그거 자체가 IGV 자체가 지금 며칠 만에 마이너스 28%나 하락을 했다. 3분의 1 정도가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기의 서막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은 선수들이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서비스나 어도비. 자, 이렇게 잘 나갔던 회사들이 있죠. 잘 못 나갔던 회사들이 하락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잘 나갔던 회사들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49.5%인 과매도 영역에 있고, 자, 그만큼의 추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다 특별하게 완전히 이제 대처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지금 일시적인 하락인지 아니면 한 시대의 종말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조정이라든지 지금 이제 시장의 하락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랬던 이유는 자, 용의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 AI 에이전트라는 거죠. 자, 얘가 일단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요는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공지능이다. 새로운 인공지능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거는 옛날같이 일단 비서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 감독 없이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완결하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자, 그것이 AI 에이전트, 에이전트 AI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의 지금 이제 에이전트가 나타났다. 옛날 같으면 코파일럿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개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 혼자서 완전히 업무를 갖다 다 보고 끝내버린다는 거겠죠. 자, 그것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자, 거기까지 와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1월 30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했을 때는 엔트로픽이 새로운 모델을 딱 개발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로 알아차렸다는 거겠죠. 정말 복잡한 법률 계약서 이렇게 검토까지 증명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데이터된 그런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많이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장 자체에서 이제 겁을 먹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에 대해서 며칠 지나서 또 오픈 AI가 또 새로운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거 자체가 이제 프론티어라는 겁니다. 자,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데이터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일단 인사관리,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다 해버린다는 거겠죠. 한마디로 두뇌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두뇌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지금 이제 모방해내고 있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굳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필요가 있느냐? 자, 거기까지 가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고,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이제 하락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자연어로 이야기해버리면은 프로그램을 그냥 만들어내버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제미나이에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쓸 필요가 있느냐? 자, 그에 비해 소프트웨어가 돈 주면서까지 배달 일단 주는 구독 서비스로서 줄 필요가 있느냐? 자,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얼어붙고 있다. 자, 그것이 현재 시스템에 있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의 하락 지금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인과관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낡은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IT 구매자의 40%가 지출의 삭감 수단으로서 자석수의 감축을 꼽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이야기입니다. 지금 10명이 일을 하고 있죠. 10명이 일을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다 일단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겠죠. 10개를 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한 명이 이런 일을 다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자, 그 정도로 일단 지금 수익의 감축이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업장에서는 9개 일단 소프트웨어가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낡은 비즈니스 모델이 줄어들어 버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지금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업종 입장에서는 9명이 다 신규 인력도 필요 없고 그냥 이제 라이센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에이전트 AI 상당히 일단 이점이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수익의 붕괴가 도미노를 이루고 있다.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라이센스가 급감하면서 10개 대신에 1개의 라이센스만 필요하게 되겠다. 그래서 수익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매출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 마진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전통적인 사스 입장에서 본다면 마진이 상당히 높았죠. 80% 이상이 마진이 되고 있는데,
AI 서비스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마진폭이 많이 적어진다는 거겠죠. 뭐 이때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돈이 안 들어가죠. 근데 AI 서비스를 하려면은 추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추론 인퍼런스를 하려면은 더욱더 많은 지금 GPU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자, 이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마진의 폭이 한 반으로 줄어들어 버린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자금 자체가 어디로 탈출하는지는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대한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 자금이 어디로 갔냐?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렸는데 이 자금 자체가 이제는 실질적인 AI를 만드는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말 에너지 소재, 뭐 산업재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일단 성장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에너지가 16% 정도 되면서 6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소재가 9% 증가한 36%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자금의 이동의 수요주가 이렇게 에너지 소재 이런 섹터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자금 자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형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 비중을 축소하고 산업재라든지 금융섹터, 소재 쪽으로 일단 섹터 비중을 좀 확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AI의 곡괭이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산업재라든지 소재 쪽이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JP모건에서도 큰 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판결을 봐야 되는데 이게 붕괴인지 아니면 재평가인지 그게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용자당에 돈 받는 시기는 끝났다. 자, 이렇게 아무래도 안 좋게 보는 베얼리시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티미즈하게 보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마소 같은 이런 회사들이 방법을 찾아낼 거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지금 AI가 와 있는데 AI로 인해서 정말 소프트웨어가 붕괴됐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구조적인 재평가가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AI 시대에 있어서 지금 시장이 다시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따져보겠다. 그 이야기라고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고 있는데 자, 재평가, 리밸류에이션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것이 지금 이제 문제지 완전히 붕괴됐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AI 시대에서 잘 들어맞는 회사인지 자, 그런 것들을 보겠다는 것이 지금 시장이 미스터 마켓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투자 전략을 찾아내야 되는데 AI를 움직이는 힘이 있죠. 자, 이런 데 있어서 특별히 에너지 소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하게 해자가 있는 회사들이 있죠. 자, 마소라든지 이런 거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자, 그런 회사들은 또 투자 전략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면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주가 자체가 우량줌에도 불구하고 같이 내려갔던 회사들, 그런 회사들 우리가 좀 분별해가지고 섬멸해가지고 찾아내야 될 때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AI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면은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지금은 조금은 밸류에 집중할 때다. 그래서 리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재평가를 받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지금 소프트웨어 시대가 조금은 저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시장 자체를 보기 위해서는 6천억 달러의 규모의 AI의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즉 말해서 지금 이제 인프라, 캐펙스 자금이 많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죠. 자, 그런 데 있어서의 소프트웨어 시대가 조금은 끝나가고 있다. 자, 그걸 아셔야 되는데, 자, 과거에는 일단 자산 경량화 시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끝났다는 겁니다. 즉, 노트북 한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났다는 거겠죠. 옛날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뭐 코드 몇 줄만 있으면은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물리적인 인프라 없이는 아무래도 명함도 못 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즉, 실리콘밸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옛날에 뭐 저기 창원에 삼성항공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회사에 바이들이 와가지고 기술자가 오죠. 항공기가 고장나면 코드 몇 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자, 그걸로 해서 고치죠. 자,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코드를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다른 시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과거에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서 낮은 자본 수요라든지 높은 마진,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출이 됐는데, 자, 미래는 AI 중심으로서 막대한 인프라, 투자, 산업 규모,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 것이 이런 데 있다는 거죠. 캐펙스를 지금 이제 거대 기업들이 함부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6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몇몇 회사가 이 정도는 지금 이제 8천조 정도 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사업에 빅테크들이 쏟아붓는 캐펙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쏟아붓는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조금 하드웨어, 저기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있다. 자, 한 시대에 종말 쓰고 있다. 왜 그렇다면 중공업처럼 돈을 쓰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 시대가 종발되고 있는데, 자, 거기서 기업들이 있죠. 한 5개 기업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자금을 붙어붓고 있는지 그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캐펙스의 가이드라인 본다면 아마존이 전년 대비해서 52% 증가, 알파벳은 거의 더블이 증가되고 있고, 마소도 53%, 메타도 73%, 애플만 좀 소폭 증가되는 그런 입장이 있죠. 돈을 갖다 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이때까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누가 더 많이 돈을 갖다 부었느냐. 자, 그에 따라서 시장이 평가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얼마나 쓰는가가 아니고 돈을 언제끔 회수할 거냐. 이제부터는 ROI로 바뀌고 있다는 거겠죠. 자, 리턴 온 인베스트, 내가 투한 만큼의 어느 정도 일단 리턴이 돌아오고 있느냐. 자, 이걸로 이제 시장이 슬슬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돈을 갖다 붓는 게 아니라 이제 회수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5개의 거인들은 어떤 식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인 전략을 하고 있는 회사들 있죠. 자, 마소 이런 것들, 그 다음 알파벳, 아마존 요 세 회사들은 올인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특별히 마소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의 변동 현상에 직면해 있다. 자, 알파벳은 제미나이를 위해서 충격과 공포 수준으로서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고, 자, 마소 같은 경우는 AWS라는 프로젝트 카이프를 위해서 2천억 달러를 쏘아보고 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우주 산업에 많이 갖다 붓고 있는 것이 이런 회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빅테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고객 수요가 우리의 공급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자, 요거 자체가 마소죠. 자, 고객들은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공급 능력 인프라가 안 따라줘 가지고 이거 자체가 지금 너무 초과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난 것이 마소가 되고 있다.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것이 마소고,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지금 올라가기가 좀 힘든 모양이고, 자, 알파벳의 성장을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구글 클라우드 성장이 48%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금성 있고 유튜브 광고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클라우드 성장이 대단하죠. 그래서 주요 사업부의 매출 성장률, 특별히 AI 관련된 구글 클라우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하면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구글이다. 그래서 구글이 가장 지금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전략적인 그런 지출가들도 있죠. 자, 메타 같은 경우는 AI 투자를 광고 수익으로 직접 전환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고, 애플은 최소한의 지출로서 하드웨어 판매를 극대화하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일단 주가가 좋은 것은 좀 애플이 되지 않겠,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리턴 지금 ROI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도 광고 사업 자체가 바로바로 일단 현금에 분수가 되고 있죠. 투입한 만큼의 돈이 나오니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그나마 일단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월스트리트 성적은 어떻게 되고 있고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는 좀 긍정적이 되고 있죠. AI 광고 수익으로 일단 바로바로 직결되고 있으니까 애플 역시도 긍정적이다. 저비용으로서 고효율의 하드웨어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자, 알파벳은 좀 중립되면서 우려가 되고 있다. 클라우드는 좋은데 캐펙스가 좀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 자, 마소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공급 부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들. 아마존 역시도 좀 부정적이다. 막대한 지출과 이게 가이던스가 좀 미스가 났다. 자, 그런 것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5개의 지금 빅테크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와 더불어서 새로운 병부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AI 경쟁의 다음 장애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화는 공급망의 위기라는 겁니다. 자, 1단계는 반도체가 부족한다는 것들, 2단계는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로부터 충분한 GPU를 확보하는 것이 되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지금 급선무가 되고 있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체 그걸 인해서 비용을 절감해야 되니까 자체 개발 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빅테크들의 입장이다. 그래서 아마존은 트레니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아, 구글의 TPU, 애플의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실리콘 이런 것들이 자체 개발하고 있다. 전력량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니까 그걸 줄여야 되니까 이런 것들의 칩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제 하나의 역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AI 투자를 해소를 위한 예정이 어떻게 되겠고 투자는 어떻게 정당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추론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추론 시간이다, 인퍼런스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훈련된 AI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하거나 컨텐츠를 생성하는 과정, 학습 이후에 차세대 시장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시장이죠. 자, 이 시장에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척화를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반도체 GPU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토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세미컨덕터 반도체 시장 자체가 여기서 무너지는 거 있죠. 정말 소프트웨어가 무너지니까 하드웨어가 같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거 자체는 정당화되기가 좀 힘든 모양이 있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이 무너지는 입장에서는 얘는 지금 이제 리밸류에이션, 재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반도체가 무너지는 건 얘에 따라서 무너지는 거지 얘 스스로의 지금 이제 펀더멘탈을 통해서 무너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조금 더 하락이 있으면서 앞으로 일단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거다. 대신에 반도체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지금 이제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때다. 그렇게 이제 엔비디아 랜드들이 주가 많이 하락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고 정말로 일단 왜 하락됐는지를 알아봐야 될 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하락되는 것은 조금 이상한 거고, 지금 소프트웨어가 하락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한번은 지금 리밸류션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왜 폭락했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50% 가까이 되고 있죠. 12만 6천대에서 지금 내려왔던 것이 지금 6만 대니까 거의 50%가 폭락이 돼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첫 번째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다른 게 아니라 케빈 호시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원래는 지금 암호화폐 옹호자였는데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좀 안 좋은 모양이 있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기대를 했다는 거죠. 제도권의 편입을 가속화하겠다. 통화정책에 대해서. 근데 지금 강력한 긴축 신호로 돌아서고 있고,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는 자산 매입을 유지가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공격적으로 축소하겠다. 이런 것들 지지를 했다는 것들. 시장 영향 가격의 상승이 예측했는데 유동성 감소를 갖다 우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인해서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이 좀 하락되고 있다. 그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 또 외부적인 변수가 있는데, 그거 자체를 본다면 중동에서의 사건이 일어났죠. 아무래도 지금 폭발이, 원일 모를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란의 항구 도시인 반다르 아마스에서 그로 인해서 그때 호르무즈를 닫느니 않느니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복합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옛날에는 지금 이제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터졌을 때는 비트코인을 중심을 묻혔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고 그냥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금이나 달러 쪽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는 가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이 현재의 거시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매도에 나선 고래가 있었다는 거죠. 큰 손들이 일단 물량을 다 털어버리니까 주가가 10만 대부터 시작해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특별히 주요 활동들 본다면 2016년도 2월 초에 1만 진 BTC를 갖다 매도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초대한 고래들이. 그래서 이익 실현한지 리스크를 감수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와 더불어서 미국 기반의 고래들 대량의 직접 매도를 갖고 있다. 기관이란지 고액자산가들이 이탈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기 보유자들 있죠. 5천 정도 갖고 있는 BTS에 거래소 입금했던 사람들, 상승장의 투자자들도 항복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서 비트코인을 다 던지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현재 수급 상황이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일단 항복이 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하락장을 버티던 투자자들이 포기를 하고 손실을 보면서 자산을 매도하는 현상, 시장 공포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거 자체가 같이 겹쳐지면서 시장이 이제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대통령이 암호화폐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비트코인이 주가가 많이 하락되고 있는데, WLF 있죠. 이건 암호화폐 벤처 투자인데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느냐. 트럼프의 아들 베넌이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5억 달러 정도의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투자를 해줬다는 거죠. 누가 UAE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왕실 자금이 트럼프의 취임 직전에 WLF에다가 5억 달러를 투자해 줬는데, 그것이 송금이 이 중에 1억 8,700만 달러가 트럼프 가족 법인으로서 직접 송금이 됐다. 그 후에 일단 정책을 변경해 줬다는 거죠. 몇 달 후에 UAE에 대한 첨단의 AI 칩 판매를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처음엔 승인 안 해주다가 그런 일들이 돈을 받고 해줬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73개의 랩핑된 그런 현재의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있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500만 달러였다는 겁니다. 랩핑된 거는 그냥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일단 이걸 갖다가 털어버렸다는 거겠죠. 받았던 것을 랩핑된 그 비트코인을 털어버리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단 물건을 던지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자사주 매입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던지니까 당연히 일단은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큰 손들은 던지고 이런 것들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작은 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인질이 되면서 갇혀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이 자, 아무래도 트럼프 쪽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워싱턴에 암호화폐 교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캔들로 인해서 입법적인 파장이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자, 그걸 본다면 업계에서 반발을 본다면은 코인베이스 이런 데서는 특정 조항에 반발해서 지지를 철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법안에 대해서 그다음 또 윤리적인 논란이 되고 있죠. 민주당은 트럼프 일가를 겨냥한 거래에 대해서 조항을 갖다가 요구해야 된다. 자, 그래 인하면서 법안 통기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지금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법안이 통과돼야만이 답이 나오는데 자,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자, 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허무주의자 그룹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베센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업계 반발에 대해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신뢰의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시장에 남는 영향은. 그래서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지금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이 거시경제적인 측면이 있었죠. 아까 보셨던 것들. 그다음 두 번째는 일단 지정학적인 위기가 있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내부자 매도가 있었죠. 트럼프 일가에 대한 내부자 매도. 그다음 네 번째는 일단 정치 스캔들이 일어났죠. 다섯 번째는 그로 인해서 입법에 마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5가지가 지금 이제 퍼펙트 소통으로 일어나면서 지금 이제 아무 다른 것보다는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부추겨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의회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말해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현직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못 받는데 돈 받아가지고 이런 짓 된 거 아니냐. 의회 조사가 들어가고 있고 이 국가 안보의 문제다. 이 칩을 안 줘야 되는데 왜 주냐. 그까지 가고 있죠. 그래서 베센트가 나와가지고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만해라 하는데도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고 자, 말이 안 통하는 게 일단 되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입장이 있다. 그렇다면 법안 통과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자체가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암호화폐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정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갖다 누가 치르냐면 지금 개인들만 치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치와 암호화폐, 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트럼프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선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S&P 500의 선물 지수가 0.3% 정도 하락되면서 조금 하락세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는 좀 지켜주고 직전 저점에서 좀 반등은 나오고 있다. 그다음 스토캐스 이런 것도 또 바닥권에 있으니까 약간의 반등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단지 기술적인 이야기고 지금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있죠. 요것 때문에 이제 시발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AI 자체가 AI한테 완전히 잡아먹히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일단 없어지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다기보다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고 있면서 구조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AI를 통해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실질적으로 정말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플랫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세마이컨덕터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자, 하락할 이유가 없이 지금 이제 투매가 일어나면서 좀 하락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인퍼런스 있죠. 추론이 계속해서 더욱더 많이 AI 때문에 많이 필요한 입장이 있는데 자, 추론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하락되는 것은 아무래도 약간의 투매가 일어나는 그런 실질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하락된다기보다는 옆으로 긴다든지 좀 있다가 또 다시 반등되지 않겠는가. 자, 그러한 지금 이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 펀더멘탈이 무너지면은 던져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첫 번째가 그렇고, 자, 그 다음 나스닥이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데서 조금은 힘이 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RO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ROI 지표다. 즉 말해서 내가 인베스트 투자를 했으면 얼마만큼 리턴을 가져올 거냐. 자, 그것 따라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니까 리턴이 없는 주식들은 엄청나게 많이 빠지죠. 예를 들어서 IonQ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턴이 없는 주식들에 한해서 너무 많이 돈을 갖다가 투입하는 것을 조금은 지금은 상가해야 될 때다. 항상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EPS 있죠. EPS가 마이너스인 적자 기업들은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마시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5% 미만으로.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지금의 시장은 RO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재평가, 그다음에 ROI, 리턴이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은 있겠지만 조정 자체가 완전히 급락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는 일단은 바닥권에서 조금은 반등이 일어나야 될 거다. 자, 대신에 지금
지금 이제 러셀 같은 거는 좀 반등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죠. 너무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발 매수세는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고 좀 많이 빠지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이 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바로 올라가는 건 없고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P 500 갖다가 지금 이제 선물이겠지만 좀 요걸 갖다가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좀 꺾인 게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6개월, 7개월 동안 올라왔던 데 따른 약간의 지금 모습에서 눌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걸 갖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꺾인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금 또 반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데 따른 좀 부담감이다. 자,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